우리가 이제 이번에 짧은 V자가 성격이 어떠한 것인지부터 우리가 먼저 파악을 해야 되겠고 그 다음에 추가적인 V자 반등이 있을 것이냐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얘기를 해봐야 되는데 네네. 지난주 시장은 뭐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도 다 아시겠지만 낙폭 과다에 따른 자연스러운 기술적 반등이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이게 이제 1주 후가 될지 아니면 3주 후가 될지 정확히 말씀드리기는 뭐 누구도 어렵겠지만 우리가 기대하는 것은 코로나19로부터 이 공포가 사그러짐에 따라서 기술적 반등, 우리가 지금 경험했던 오늘까지 보았던 기술적 반등 이후에 추가로 정상화되는 모습을 보는 것입니다. 그렇죠? 지난 우리가 최소 6주 동안 겪었던 단어들이 뭐 공포, 그렇죠. 패닉, 뭐 이런 거, 금융 위기까지 이런 단어들을 많이 들었지 않습니까? 좀 심할 때는 대공황이라는 얘기까지. 네. 제2의 공황, 뭐 네, 대공황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앞으로 들어야 될 단어들은 이제 정해져 있습니다. 펀더멘탈, 가치, 아니면 실적 모멘텀, 네. 뭐 이런 단어들을 우리가 들어야 되고 이런 것들이 우리 투자에 더 큰 영향을 미쳐야 될 텐데 바로 뭐 오늘 내일 정상화되기는 어렵지만 미국이 이번 사태를 잘 컨트롤을 한다면 공급 사슬 측면, 즉 중국의 공장 가동률은 뭐 아까 제가 앵커께 사진도 보여드리지 않았습니까? 네네네. 미국에서 이제 미국이래요. 학교. 중국에서 그 학생들이 그 마스크를 쓰고 이제 학교에 통학을 하고 있고요. 공장도 지금 4월 말 정도면 100%의 정상화가 될 거고. 그런데 이제 소비 사슬이 중요합니다. 그렇죠? 네. 아무리 중국에서 만들면 뭐 합니까? 뭐 그걸 사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미국의 GDP의 70%가 소비이기 때문에 이게 컨트롤이 잘 된다면 큰 걱정 없이 돌아갈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주식 시장은 그것보다 선행하겠죠. 우리가 그걸 알아야 되는데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코로나19로부터 이 두 나라가 자유로워지지 않는다면 우리가 기존에 한 번도 실시하지 않았던 이 양적 완화, 네. 그 다음에 뭐 극단적으로 얘기해서 우리가 뭐 마이너스 금리로까지 금리를 내린다고 하더라도 우리나라 경제는 쉽게 살아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너무 대외 의존적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번에 상당 부분 반영된 이 악재보다 코로나19 이후에 네. 소비 회복 국면에서 이른바 그 보복적 소비, 수혜주 찾기에 관심을 둬야 될 그런 시점이라는 것이고요. 저는 이 시점이 나타나기 위해서는 세 가지 사인이 필요하다고 보는 겁니다. 그래요. 세 가지 사인. 그렇다면 하나씩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세 가지가 일단 뭔지를 먼저 여쭤볼까요? 아니면 하나씩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사인은 뭔가요? 첫 번째 사인은 사실은 중국이 코로나 종교를 선언하고 그 다음에 동시에 이제 재정 정책을 발표하는 것입니다. 경기 부양 정책이죠. 그거는 얼마 안 남은 것 같다라는 느낌이 좀 들긴 그렇죠. 하는데 그렇죠? 예, 네. 그렇습니다. 첫 번째 사인은 이제 그 코로나 종결이 된다라고 이제 발표를 해야 되는 것이고요. 동시에 이제 재정 정책을 뭐 가지고 나와야 되는데 우리 이 서쪽에 소위 말해서 서구의 경제적인 그 위축은 3월 이후에 본격화됐지만 네. 중국은 2월에 뭐 거의 나라가 망하다시피 했습니다. 그렇죠? 예를 들어서 뭐 미국의 하고 유럽 전에 그 제조업 PMI를 한번 보여주시면 네. 미국의 제조업 PMI를 한번 보여주시면 2월에는 상대적으로 선방을 했습니다. 저 박스 안에 들은 것 중에서 왼쪽이 2월이고요. 네. 오른쪽이 3월입니다. 그래서 2월에는 상대적으로 선방했지만 4월에 가서는 이제 굉장한 충격이 오겠죠. 그런데 만약에 이제 중국의 PMI를 한번 보여주세요. 중국을 한번 보여주시면 아직 3월 건 나오지 않았습니다. 네. 근데 2월에 저렇게 급격하게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중국은 좀 다릅니다. 3월에 PMI 지수가 아직 나오지 않았는데 언제 나오냐? 내일 나옵니다. 그래서 네. 내일 나오는 걸 꼭 봐야 되는데요. 이 방역 성과 이후에 3월부터 경제 활동 정상화를 꽤 했기 때문에 이 제조업하고 비제조업 지수 아직 나오지 않은 내일 나올 중국의 제조업 PMI는 지금 보시는 박스 안에 보시는 저 2월 달 거보다는 훨씬 더 좋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요. 그래서 중국의 PMI가 턴어라운드가 첫 번째 사인이 될 것인데
이 원래 이제 3월에 양회라는 게 열립니다. 네. 양회라는 게 이제 3월에 연례 행사인데 두 가지입니다. 전국인민대표대회하고요.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인데 이것을 같이 불러서 양회라고 합니다. 이게 3월에 원래 실시를 해야 되는데 못했죠. 코로나 때문에 이제 4월로 연기가 됐습니다. 그럼 언제 할 것이냐? 아직 모릅니다. 네. 아직 모르지만 지금 소문으로는 4월 8일 정도에 할 것으로 봅니다. 그러면 3월 PMI가 턴어라운드 하고요. 지금 보이시는 저 박스 오른쪽에 이제 내일 표시가 되겠죠. 네. 나오면 그게 이제 훨씬 증가가 2월 대비해서 되고 그 다음에 4월 8일 만약에 양회가 있으면 이 양회를 통해서 상상을 뛰어넘는 부양 정책이 나올 거라고 이제 보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 뭐 중국 관련 주식을 우리가 봐야 된다. 근데 어쨌든 첫 번째 사인은 PMI가 턴어라운드 하고 내일 그다음에 4월 8일 날 만약에 영해가 열린다면 그 양회해서 우리가 상상을 뛰어넘는 경기 부양 정책이 나오면 그게 첫 번째 신호다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V자 반등을 위한 첫 번째 신호는 일단 중국에서 저희가 찾아봤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신호는 중국이 나왔기 때문에 아무래도 미국을 봐야 되겠죠? 네. 그렇죠? 어떻게 잘 맞추셨네요. 중국 아니면 미국밖에 없으니까. 네. 네. 어떤가요? 맞나요? 글쎄 맞습니다. 네. 예, 미국으로 가보면 뭐 지금 설명을 많이 드렸지만 시기적으로는 완전히 틀립니다. 네, 네. 예, 중국은 이제 뭐 코로나가 없다고 보시면 되는 거고요. 미국은 코로나가 시작됐다고 보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여태껏 경험하지 못한 이런 부양 정책들이 쏟아지고 있어서 오늘도 뭐 5차 그 양적 완화를 한다고 그래서 네네. 시장이 조금 올랐듯이 어쨌든 미국은 아무래도 누적 확진자 수가 증가할 것으로 보는 게 상식적일 겁니다. 네. 그래서 여러 기관들이 발표하고 있는 미국 완치자 데이터를 감안하면 우리가 이제 차트를 한번 보여주시면 네. 이게 조금 복잡하긴 한데 미국 내 여러 가지 보지 마시고요. 녹색 박스만 보시겠습니다. 저기 미국 4월 4일이라고 써 있는. 그렇죠. 네. 그 밑에 또 녹색 박스가 하나 더 있죠. 네네. 그래서 미국의 4월 4일 정도 되면 미국 내 코로나가 확산되는 정점이다라는 겁니다. 최악의 날이 4월 4일이 될 것이다라는 겁니다. 4월 4일 이후로는 확진자 수가 점점 줄어들 수 있다는 것이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 미국의 증시의 변동성은 4월 4일까지는 좀 있을 것 같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4월 8일 중국의 양회를 지금 잊으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전부 다 버무리듯이 다 섞어서 그다음에 결론을 내야 됩니다. 네. 또 무조건적인 기대는 하고 있지 않지만 제가 오늘 또 말씀을 드릴 거지만 네. 또 게임 체인저격인 이런 길리어드 사이언스에서 렌데스비르라는 뭐 이런 그 치료제가 4월 초에 승인이 된다면 그거는 또 상황이 좀 달라질 수는 있겠습니다. 그래서 첫째는 중국의 이 발표, 4월 8일 정도에 가는 발표, 내일 나오는 PMI. 둘째 사인은 변곡점이 언제냐? 네. 미국이 언제 확진자 수의 최악의 상황, 정점에 다다르느냐. 그거는 차트상으로, 모델상으로, 시뮬레이션상으로 4월 4일이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가지 사인을 말씀드렸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러면 이제 마지막 세 번째 사인을 살펴봐야 되겠는데요. 네. 세 번째 사인은 어디에 들어있나요? 세 번째 사인은 조금 쉽지는 않습니다. 쉽지는 않은데 표를 한번 보여주시면요. 네. 지금 보이는 유가네요. 네, 보시는 표를 잘 보시면 붉은색은 유가입니다. 녹색은 아직 보지 마십시오. 녹색은 제가 만든 그림입니다. 유가는 떨어지고 있죠. 네. 확연히 내려가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보시는 검은색 선이 있습니다. 네. 검은색 선은 위로 치솟고 있습니다. 저 검은색 선이 뭐냐면요. 미국의 비우량 채권이 우량 채권보다 얼마나 더 이자를 주는지에 대한 겁니다. 쉽게 얘기하면 이렇게 검은색이 치솟는 것은 시장에서 웬만하면 비우량 기업에게 돈을 대출하지 않고요. 네. 만약에 대출해 준다면 막대한 이자를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네, 그렇고 그래서 붉은색 선은 유가죠. 유가인데 이제 쭉 내려와 있습니다. 이게 불과 3개월 전에는 여러분들이 쉽게 보시겠지만 4, 50불 사이였던 가격이 지금 오늘은 또 20불을 하향 돌파했다가 지금 뭐 20불 언저리에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녹색선은 제가 그려놓은 겁니다. 네네. 녹색선을 보면
이제 검은색 선이 저렇게 올라간다는 것은 미국의 비우량 채권이 시장에서 저만큼의 금리를 요구하지 않고 좀 하락해야 된다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낮은 가격에 돈을 빌릴 수 있는 상황이 된다는 것이고요. 유가는 아무래도 뭐 경기를 좀 반영하지 않겠습니까? 네. 예, 그래서 이게 조금 내려와야 됩니다. 결국은 유가가 안정화가 돼야 된다는 말씀이신 거네요. 유가가 좀 상승을 해야 됩니다. 네, 그렇죠? 상승되고. 예. 근데 그 유가가 왜 이렇게 됐을까요? 뭐 이거는 많은 분들 다 아시겠지만 네. 사우디와 러시아의 치킨 게임에서 네, 시작이 그렇죠. 됐는데 아직도 그 싸움이 끝나지 않으니까 계속해서 그래서 그게 조금 쉬울 것 같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조금 이거는 시간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우리가 이제 두 가지를 봐야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아까 제가 비우량 채권의 그 요구 수익률을 네. 보면 이게 두 가지를 봐야 되는데 다음 차트를 한번 보여주시면요. 사실은요. 이게 하이힐드 스프레드라는 건데요. 아까 사실은 저렇게 아까 박스 안에 3일 전부터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아까 이제 두 선을 보여드렸는데 그 중에 이제 올라가는 선은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비우량 채권의 스프레드라는 것인데요. 그거를 이제 영어로 하이힐드 스프레드라고 합니다. 그래서 연준은 회사채 시장과 관련돼서 사실 프라이머리 마켓 기업 신용기구를 설치했고요. 또 세컨더리 마켓 유통시장에서 또 채권을 또 사고 있기 때문에 연준이 회사채 매입에 나서는 것이 이번이 처음이고요. 그렇다고 본다면 이 비우량 채권의 금리가 저렇게 아무래도 떨어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거 하나는 좋은데 유가가 문제입니다. 네. 다음 화면을 보여주시면 유가는 엄청나게 하락했습니다. 3개월 전 50불에 거래되던 유가가 20불 이하로 이제 떨어지는 모습도 오늘 보였고요. 그래서 미 정부와 의회가 이제 그 70%의 셰일가스 개발사가 저유가로 인해서 파산 위기에 지금 맞고 있기 때문에 사우디나 러시아의 외교적 압박을 조금 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어쨌든 간에 정치적으로도 미국의 셰일가스의 파산을 막으려면 유가는 이제 30-40불로 회귀해야 되는 건 맞지 않습니까? 그래서 최종 결론은 트럼프 대통령은 이제 4월 12일까지 부활절까지 경제 정상화를 외쳤고 오늘은 또 말을 바꿨지 않습니까? 4월 말까지는 가야 됐다 이러는데 아직까지 추가적인 V자 반등은 쉽지 않고 사실은 중국이 이제 시장이 열리고 있고 소위 사람들이 쇼핑을 시장을 했고 학교도 다니기를 시작했고 공장이 다시 재개장을 했으니 아무래도 한알령 관련주인 화장품이나 엔터테인먼트 섹터는 좀 먼저 움직일 수 있지만 이게 여태까지 V자로 우리가 좀 반등을 했다고 또 금방 바로 즉각적으로 V자 반등이 추가적으로 이루어지진 않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사인을 우리가 좀 기다려야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요, 좋습니다.